68세.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30년째 작은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온 지 12년째입니다. 6개월 전 먼 친척 조카딸 민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여자였죠. 이모 할머니,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제가 자주 들를게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 청소도 해주고 장도 받아주었으니까요. 특히 민지가 끓여주는 한약차는 일품이었습니다. 이모 할머니, 이거 기력에 좋은 거예요. 매일 드세요. 달콤한 대추향이 나는 차였습니다. 마시고 나면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 솔솔 왔죠. 그런데 한 달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는 겁니다. 어제 일이 기억나지 않고 약재 이름도 헷갈렸습니다. 이모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루는 민지가 서류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이모 할머니, 이거 건강보험 갱신 서류래요.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저는 돋보기를 꺼내 서류를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작아 잘 보이지 않았죠. 뭐라고 써 있는데? 그냥 보험 갱신이에요. 복잡한 거 아니니까 사인만 하세요. 민지가 펜을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사인을 받으려는 걸까요? 민지야, 이거 내가 좀 천천히 읽어보고 할게. 이모 할머니, 기한이 내일까지래요. 빨리 해야 해요. 저는 그날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못내 아쉬운 표정으로 돌아갔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끓여준 차를 마시지 않아서였을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머리가 맑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끓여준 차를 마시지 않은 날은 이렇게 정신이 또렷했다는 것을요. 며칠 후 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모 할머니, 요즘 약 잘 드세요? 혈압약 떨어지셨을 것 같은데. 제 약통을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약국 가서 받아올게요. 처방전 어디 있어요? 저는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민지가 나간 후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혈압약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에 저도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국에 들어서자 민지가 약사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열대 뒤에 몸을 숨겼죠. 이 약 한 달치 주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민지가 건넨 종이를 약사가 받아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님, 이 약은 처방전 없이 못 드려요. 그리고 이 용량은 제가 의료인이에요. 환자 보호자고요. 그래도 이건 그럼 됐어요. 다른 약국 가면 되니까. 민지가 황급히 약국을 나갔습니다. 저는 약사 선생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방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나요? 약사 선생님은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저분 아세요? 제 조카 딸이에요. 약사 선생님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할머니, 잠깐 안으로 들어오세요. 약국 상담실로 들어가자 약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방금 그분이 요청한 약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과다 용량으로 요청했어요.
약사 선생님이 서랍에서 약 봉지를 꺼냈습니다. 지난달에도 그분이 왔었어요. 할머니 처방전 들고요. 그때도 이상해서 제가 거절했는데 제 머리가 쭈뼛 서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즘 몸이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자꾸 졸리고 기억이 안 나고 민지가 끓여준 차 마시고 나면 그랬어요. 약사 선생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거 심각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그 차 절대 드시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민지가 끓여준 차를 마시는 척하고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찻잔을 비닐봉지에 담아 냉장고 깊숙이 숨겼죠. 다음 날 약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민지가 끓여준 차가 있는데요. 이거 검사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아는 검사실에 부탁해 볼게요. 사흘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약사 선생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수면제가 과다하게 들어 있어요. 계속 드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혹시 재산이 있으세요? 이 한약방이랑 건물이 제 것이에요. 그리고 예금이 한 5억쯤. 약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네요. 할머니, 혹시 민지가 보험 서류나 재산 관련 서류 사인하라고 한 적 있어요? 있어요. 며칠 전에 건강보험 갱신이라면서 그게 진짜 건강보험 갱신이었을까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지가 저를 서서히 쇠약하게 만들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을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할머니. 약사 선생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일단 민지 앞에서 계속 차를 드시는 척 하세요. 그리고 몸이 안 좋은 척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민지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때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거죠.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모 할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요즘 자꾸 어지럽고 기운이 없네. 그것 봐요. 그러니까 병원 가시자니까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차 끓여 드릴게요. 민지가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슬쩍 주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민지가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차에 털어 넣는 게 보였습니다. 이모 할머니, 여기요. 따뜻할 때 드세요. 저는 차를 마시는 척하며 조금만 입에 댔습니다. 그리고 민지가 화장실 간 사이에 화분에 쏟아버렸죠. 다 드셨어요? 응, 고마워. 저는 일부러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민지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야. 거의 다 됐어. 한 일주일만 더 있으면 완전히 의식 흐려질 것 같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응,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 공증만 받으면 돼. 한약방 건물이랑 예금 전부 5억이야. 우리 반반. 민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걱정 마. 이번이 마지막이야. 지난번 할아버지처럼 완벽하게 처리할 거야. 지난번 할아버지? 민지는 이미 다른 사람도 해친 건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민지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약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녹음기 없어요? 민지 대화를 녹음해야 해요. 할머니, 제가 하나 구해 볼게요. 그리고 경찰에도 알려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 약사 선생님이 형사 한 분을 데려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강 형사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상황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강 형사님은 제 한약방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민지가 오면 모든 게 녹화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이틀 후 민지가 한 남자와 함께 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였죠. 이모 할머니, 제 남자친구예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이모 할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요양병원? 네. 거기 가시면 편하게 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모 할머니, 이 한약방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여기 서류 좀 보세요. 남자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재산 위임장이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모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희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잖아요. 민지의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지야, 나 아직 건강한데. 이모 할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치매 검사도 받으셔야 해요. 제가 아는 병원에 예약해뒀어요. 민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치매 진단 동의서예요. 사인해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강 형사님과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박민지, 이준호, 노인학대 및 사기, 살인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이모 할머니, 오해해요. 그만해. 내가 끓여준 차에 수면제 넣은 거 다 알아. 내 재산 빼돌리려고 한 것도. 민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할머니가 뭘 알아요? 어차피 곧 죽을 주제에. 강 형사님이 민지를 끌고 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강 형사님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할머니, 박민지는 3년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80세 노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시엔 증거가 부족해서 입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할머니 덕분에 확실한 증거를 잡았습니다. 민지와 이준호는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타깃을 정하고 접근하고 서서히 약물을 투여해 의식을 흐리게 만들고 재산을 빼돌린 후 요양병원에 유기하거나 살해까지 하는 수법이었죠. 3년 전 피해자도 할머니처럼 혼자 사시던 분이었어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계셨죠. 강 형사님이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민지가 친척인 척 접근했고 6개월 만에 모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은 요양병원에서 의문사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광역 수사 중이에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지와 이준호는 5년간 총 4명의 노인을 타깃으로 삼았고 그중 2명이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5번째 타깃이었어요. 다행히 약사 선생님 덕분에 막을 수 있었지만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 서는 게 처음이라 떨렸지만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님이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피고인이 처음 접근했을 때 어떠셨습니까? 고마웠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는데 자주 찾아와 주니까요. 하지만 피고인의 진짜 목적은 재산이었죠? 네, 저는 끝까지 민지를 믿었어요. 설마 저를 죽이려고 할 줄은.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지, 이준호, 노인학대, 사기,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한약방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또 누가 저를 노릴까봐. 하지만 약사 선생님과 이웃분들이 힘이 돼주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안전해졌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찾아오셨습니다. 다들 제 손을 꼭 잡으며 격려해 주셨죠. 어느 날 약사 선생님이 신문을 들고 오셨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신문에는 제 이야기가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68세 할머니의 용기, 연쇄 사기범 검거 기사를 읽으며 저는 뭉클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경찰이 유사사건 수사에 들어갔대요. 그날 저녁 강 형사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민지 조직 배우가 더 있었어요. 이번 사건 덕분에 전부 검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0명 넘게 잡혔어요.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거. 형사님이 감사패를 건넸습니다. 모범 시민 김순자 귀하 할머니가 용기 내지 않았다면 더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을 거예요. 저는 감사패를 받아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제 친척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약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씩 들러주시고 동네 이웃분들도 자주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노인 보호 강연회에서 경험담을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약사 선생님 말씀에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강연회 날 구청 대강당에는 200여 명의 어르신이 모여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68세에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그것도 제 친척이라고 믿었던 사람 손에. 저는 민지가 처음 찾아왔던 날부터 경찰과 함께 증거를 잡기까지의 과정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째, 혼자 계시더라도 주위 사람들과 연락을 자주 하세요. 둘째, 갑자기 친절하게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세요. 특히 재산이나 통장 이야기를 꺼내면 경계하셔야 합니다. 셋째, 약은 반드시 처방받은 약국에서만 받으세요. 넷째,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꼭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많다고 혼자 산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처럼 도와주는 사람이 분명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 어르신이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달 한 번씩 구청 강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을 겪은 어르신들의 상담도 해드리고 있죠. 69세가 된 지금 저는 여전히 한약방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혼자여도 우리는 충분히 강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참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입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김순자 올림